이번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매개 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수 개념. 자, 하나는 매개 변수, 그리고 하나는 리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만약에 함수 개념이 자판기라고 하면요, 자판기, 매개 변수는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투입구입니다. 그 다음 얘는 배출구 정도 돼요. 이렇게.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런 프린트 8단 있죠? 이거를 출력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8단을 출력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8단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복붙해서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함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쓰려면요, 최소 하나, 둘, 셋, 넷, 5줄은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줄이면 끝나요. 그쵸? 자,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1년간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 엄청 좋죠? 이거.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요구가 들어왔냐? 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구단. 그러면 여러분, 얘가 구단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 가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태까지는 8단의 비중이 많았고 어쩌다 한번 9단이 가끔 들어왔는데 어느새 8단과 9단의 비율이 동일해졌어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9단도 만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하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8단일 땐 8단, 9단일 땐 9단 이렇게 돌렸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2년 동안 또 이걸로 편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8단 5번, 9단 1번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저는 8단 하나, 둘, 셋, 넷, 5 하고 9단 1번 출력하면 사실 끝나죠. 근데 또 어느 날은 9단만 6번 출력해달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죠. 6번. 이런 식으로.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날이 갈수록 단이 다릅니다. 원하는 단이 달라요. 뭐 어떤 때는 뭐 54단 출력해달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349단 출력해달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뭐 9912단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요청이 100번 들어오는데 100번 다 다른 단을 출력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단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순 없죠. 그쵸? 무슨 단이 들어올 줄 알고 어떤 단을 만들어요? 안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함수는 유연한가요? 유연하지 않은가요? 유연하지 않죠? 왜 유연하지 않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8단만 있어요. 제가 이 함수를요 100번이던 1000번이던 호출을 하고 해도 무조건 몇 단만 나오죠?
8단. 그게 누구 때문이죠? 얘 아니고요. 얘 아니고요.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도 옵션이란 게 있죠. 옵션이 뭐뭐 있냐에 따라서 같은 자동차라도 다르듯이 얘한테도 저는 지금 옵션이라는 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느낌만으로 맞춰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대체 몇 단을 출력하라는 건지 모르죠. 그죠? 뭐 1단을 출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100단을 출력하라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자, 우리가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대충 눈치껏 보면 이거 몇 단 출력해달라는 거죠? 이거? 1단. 이거는요? 2단, 3단, 4단, 5단. 자, 근데 우리가 얘한테 몇 단 출력해라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출력을 하면은 몇 단이 나오냐? 8단 나옵니다. 얘도 8단 나와요. 왜냐? 바로 얘 때문에. 얘가 8인 이상 절대 다른 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렇다면 정리. 지금 저는 이 단이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가 고정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미정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것만 보시고 이거 몇 단인지 몇 단 출력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몇 단을 출력해라 라고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요, 규칙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거 변수 맞죠?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을요, 보통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요,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를 바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둘 다 지역 변수거든요. 얘도. 근데 이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의 차이는 뭐냐? 매개 변수는요, 함수 안에서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는 항상 값이 미정이에요. 이렇게.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거 좀 쓸게요. 얘는 매개 변수, 얘는 일반 지역 변수입니다.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게 일반 지역 변수고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게 매개 변수예요. 그렇다면 왜 매개 변수일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함수의 이 안쪽과 바깥쪽 세상, 이게 바깥에서 받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만약에 A랑 B랑 있는데 이런 거를 서로 연결해 준다 할 때 뭔가 매개체라고 하죠. 그겁니다. 매개 변수.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예요. 그런 거. 자, 그렇다면요, 자, 느낌만으로 보면요, 맨 처음 호출을 하면 이 단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이것만 봤을 때 1. 그러면 이게 몇 단이 된다? 1단. 얘는 그냥 제가 이거 적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때는요. 2. 그럼 이 몇 단이 된다? 2단.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갑자기 누가 1000단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끝나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 포맷 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은 1000단을 출력하라고 하고요. 한 번은 392단, 또 한 번은 4단 해볼게요. 이렇게. 자, 아무리 어떤 단위던 이제는 이 함수는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유연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단 출력하는 것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해보면 알아서 잘하고 있죠. 1000단, 392단, 4단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 유연해졌죠. 자, 근데 또 하나 요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함수는요, 뭐든 다 9까지 곱하고 있죠. 9까지.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날에는 3단까지, 이제 3까지만 곱해달래요. 그럼 이 함수를 케어할 수 있나요? 제가 i 말고 리밋을 9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리밋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씀으로써 갑자기 3단까지만, 아니 3까지만 곱해질까요? 똑같죠? 어차피 이 리밋도 9니까 당연히 안 바뀝니다. 자, 지금 이 리밋은 값이 뭐죠? 9.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된다? 9. 바뀐 거 없습니다. 실행해보면 9까지 나와요. 근데 누가 딱 여기서는 3까지만 곱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3 곱하기 3까지만 해달래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를 위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렇게 여기를 3으로 바꾸면 어때요? 나머지 애들도 피해가 가죠. 얘네는 똑같이 9까지 곱해야 되는데 여기 바꿔서 3까지밖에 안 곱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딱 얘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지금 이 리밋, 그러니까 이런 끝값도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값이 미정이어야 되고, 그 다음 일반 지역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서 가야겠죠. 이렇게. 자, 지금 데이터를 입력받는 통로가 2개죠. 그러면 여기서도 데이터를 몇 개 넣어줘야 된다? 2개 넣어줘야 된다. 5 곱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요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여기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도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얘 있죠? 얘는 변수인가요?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얘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이거는 첫 번째 인자. 얘는 두 번째 인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지금 보시면 매개 변수가 통로가 두 개죠. 그쵸? 그렇다면 절대로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면 하늘이 무너져도 얘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첫 번째 거는 5까지 곱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9까지 곱하고 있고, 세 번째 거는 3까지만 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매개 변수를 쓰면요, 이 함수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한 함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또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데, 매개 변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함수가 유연해집니다. 근데 함수를 쓰기가 불편해져요. 왜냐? 우리가 처음에 함수 쓸 때 딱 이렇게만 썼으면 됐죠. 근데 어느샌가 한 개 늘어나고 또 두 개 늘어나고 뭐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면은 좀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거 쓸 때는 언제 어떻게 몇 개의 매개 변수를 넣을지를 잘 판단해서 쓰시면 됩니다.